예,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기초문서 제7절 취득세 납세 절차 별표 쓰기 하시고 보겠습니다. 먼저요, 납세지가 나옵니다. 세금을 계산했어요. 우리가 과세 표준 결정하는 거 배웠고, 곱하기 세율이요.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납세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금 납부의 장소를 말합니다. 납세지는 세금 납부의 장소를 말하죠. 그럴 때 관할에 관한 건데, 관할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자, 요거요, 납세지에 관한 것은 시험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지문 한 줄씩 잘 나와요. 근데 특히 등록면허세 문제에서는 납세지가 자주 나오고요, 지문에. 그 다음에 또 정답 지문으로도 가끔씩 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같으면 뭐 29회 시험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정답 지문이었고 그래요. 어떻게나 납세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물건 소재지예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국세는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볼일 보라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주소지는, 이 사람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이 사람 주소지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취득합니다. 한번 고향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니까 고향이 저 수도권일 것 같고, 그죠? 고향이 어디세요? 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있잖아요. 전주시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을 합니다. 그럼 취득세를 낼 때요, 물론 이제 취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광도인데, 다만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그 돈이, 취득세는 누가 과세 주체고 돈 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생각하면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어디다 내느냐? 전라북도에 냅니까? 서울특별시에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취득세를 냅니다. 또 이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하겠습니까?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도구잖아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예요? 도. 그래서 전라북도에 등록면허세 냅니다. 또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요. 자, 어디를 납세지로 하겠습니까? 전주시,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전주시에 내요, 강남구에 내요? 네? 전주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건 소재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자, 납세지를 다 강의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떤 수강생분이 실제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를 보더니, 교수님, 제가요,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거기서 오동거려? 그러면서 지나간 수강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재교육시켰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만약에 전라북도 전주는 좋아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요, 제주특별자치도 그 윗세오름, 서귀포시 윗세오름에 있는 어떤 토지가 내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주소지는 서울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윗세오름에 있는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분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공무원이 그 윗세오름까지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그 땅 위에다가 고지서 던져놓고 가요, 여러분들. 자, 이 사람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글로 고지서를 보내온 것 뿐이지. 자, 그죠, 여러분들? 그거 고지서 날라온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부동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합쳤더니 갑이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종부세 납세지는요, 자, 여기 전주시 관할 세무서예요, 강남구 관할 세무서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전주까지 관할세무서까지 가서 여기서 세금을 내든 여기 강남구 관할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어디요? 주소지 납세지로 합니다. 또 전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이번에는 양도숙세 납세지 어디로 하느냐? 어느 관할세무서로 하겠습니까? 양도숙세. 예?
전주시 관할세무서가 아니라 역시 집 가까운 어디? 주소지 강남구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국세, 종부세, 양도세는 어디다?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집 가까운 불벌하고요. 자, 그래서 바꾸면 뻔하지 뭐. 등록면허세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땡.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땡입니다. 또 양도숙세 문제에서 양도숙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394페이지 01 납세지입니다. 제 7절에서 01번 납세지.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요. 이 포인트는 물건 소재지가 지금 포인트예요. 물건 소재지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이다. 즉 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포인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02번 징수 방법입니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밑줄입니다. 그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자, 밑줄이고 그 끝에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원칙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 보조단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자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근데요, 그 보조단 2번으로 394페이지 보조단 2번으로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보조단 보니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자, 실종송고는 실종송고에 속한 달 말일로부터 각각 그러니까 밑줄은 상속계실에 속한 달 말일로부터 밑줄, 그리고 실종송고는 줄 긋지 말고요. 그 각각 6개월 밑줄이고 가로도 밑줄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는 각각 몇 개월? 9개월이다 밑줄이요. 그럼 여러분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2020년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비상속인 돌아가셨네요. 상속 개시일. 그러면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상속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10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이게 6개월이니까 자 언제까지요? 10월 31일을 취득세 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은 이렇게 10월 30일이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만약에 상속인이 병이 있는데 갑과 을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요. 그 다음에 병은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국외에 주소를 두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갑과 을은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국외 주소를 둔 병은 9개월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하기 때문에 자,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부고 듣고 얘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다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 그럼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그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자, 밑줄입니다. 원칙으로 증여 계약일로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원칙 언제예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요.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합니다.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접수하는 날까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2010년도까지 있잖아요. 취득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등록세도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는.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또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 해야지 불편하게. 그래서 자, 취등록세를 통합했는데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취득하면서 하는 등기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 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있죠. 요거는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요. 그래서 예전에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이 아닌다 하면은 중과 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무조건 2%였고 취득세가, 예전에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세는 2%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다, 매매 등으로, 그럼 몇 프로 취득세 낸다고 그랬어요? 아까 4%요. 그러면 취득세 지금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수강생분들이, 제자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요즘도 여전히 저한테 교수님 전화 와가지고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등록세는 없어지고요. 자,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요 그 외 사항과,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이런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관련한 이런 사항은 2010년도까지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 두 개 세목을 통합을 시켰어요. 등록세에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옛날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취득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옛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신고 납부하느냐? 그러면요, 어떻게 신고 납부하느냐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60일 요거 하루만 딱 지나도 과산세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이 등기 등록 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의 그 신청서를, 등기 등록의 이 신청서를 있죠,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하는 날, 자, 접수하는 날이 요 날이다 그러면 이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은 등기 등록 관서에 갈 때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 등록 관서에 와야지, 자, 취득세 낸 영수증 안 갖고 오면 등기 등록 관서에서 등기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에서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자 신고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한 후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임징수를 보겠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리용이 정하는 신고세,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특광도, 즉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여기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런 거냐? 이게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취득세 신고하는데 도청이나 특별시청, 광역시청 가서 신고하라 하면 너무 멀잖아요. 서울은 그래도 지하철 한 번 타면 되지만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인데요. 강원도 삼척이나 동해시 산골에 사시는 분이 취득세를 신고하러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까지 간다? 하루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집 가까운 데 분류를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실제적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니은번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 가산세. 취득세 납세무자가요,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 또는 그 부족세에다가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가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 즉 시가총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요 가산세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자 보통징수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인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됩니다. 395페이지 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지만 지방세는 그냥 그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이거 쭉 읽어보면 결국 한마디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25%, 1십만 분의 25,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과산세입니다.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과산세 대상 보겠습니다.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밑줄이고 매각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매각까지 했어요. 그럼 아예 그냥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걸렸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100분의 얼마? 80 밑줄입니다.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그래서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그런데,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취득세는 중과산세 정되는데 산출세액 몇 프로?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중과산세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정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래서요, 요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A번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밑줄짝이요. 여러분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공시방법으로? 그럼 중요한 물건이 아니겠지.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방법으로 등록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용하지 않고. 또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거기 보조단을 보니까 밑줄입니다. 골프, 승마, 콘도, 종합지역시설, 또 요트용권 같은 이런 것들은, 요트용권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 요트용권이 빠졌네. 요트용권 같은 이런 것들은 중과산세를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중과산세를 정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도 제가 OX로 물어볼 건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B번입니다. 또 밑줄이요. 지목 변경,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쫙 밑줄이요. 즉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조세 포탈, 이게 안 돼요. 왜냐?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지목 변경한 다음에 싹 팔고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공무원이 모르겠지. 근데 공무원이 지나다니다가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지로 바뀌었어? 다 알게 돼요.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과점주의 주식들 같은 간주취득은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조세 포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난이도 높은 사례 문제 같은 걸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거 지문으로 또 계속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3번 03번 면세점입니다. 자, 취득세 세금을 면해주는 점인데요.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밑줄입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거 왜 더럽게 그러냐고요?
미만은 바꾸면 틀려요. 미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하입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니까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에요. 그럼 취득세를 과세해야 하나요? 50만 원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해요? 이거 이해 못하는 가끔씩 이거 저 질문하지 마세요. 이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 이거 이하 과세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취득가격 50만 원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인강수강생분들이 해마다 저한테 계속 막 질문이 안 올 만하면 질문이 오고 질문이 안 올 만하면 오고 엄청 질문이 올라오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돼요. 나중에 어느 날 다 돼요. 맞아,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일단 질문부터 하지 마시고요. 자, 이해가 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 말은 취득가격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점입니다. 또 취득가격이지 거기다가요. 이게 취득가격이지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려해서 취득세는 면세점이 과세표준이 취득가격이니까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지. 거기다 돼지꼬리 땡려해서 취득세 산출색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산출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출색이라는 것은 취득가격,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색이잖아요. 산출색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면세점. 양가로 2번은 뭐 지금 됐고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04번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냈는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제목만 하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96페이지 우리 지방세 제2장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탄생 배경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시켰고 뭐하러 두 번씩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그 외상,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면허세랑 통합시켜서 등록면허세가 2011년도부터 신설이 됐다는 거, 배경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등록면허세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느냐, 또 어떻게 출제되느냐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건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자, 근데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건데, 우리 시험은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공인중개사 면허,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내는 거고, 우리 관계없습니다. 지금 시험 전에는. 합격 전에는 관계없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등록세 일부가 온 건데요. 어떤 거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자,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요. 즉 무슨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관련한 요 내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세 총론부터 여태까지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의뢰 뭘 얘기한 거냐면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시험 문제 출제는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28회, 29회 연달아 두 문제가 나왔네요. 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한 문제 그냥 거저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도 적고 또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그러다 보니까 두 문제가 나오면 그냥 두 문제 거의 맞출 확률이 거저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두 문제 나오길 바라시고요. 자, 9회는 두 문제 나왔는데 30회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두 문제 출제되고요. 등록면허세 성격이요. 어떤 성격이세냐? 이 등록면허세 특징, 성격이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을 보여요. 오늘 이제 배울 거고요. 또 항상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비교 정리하셔야 돼요. 같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같은 점, 다른 점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또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해야죠. 과표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등록면허세는요. 두 문제가 나올 때 한 문제는 여기 과세표준과 세율,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단골로 나왔고요. 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지 아까 등록면허세는 자주 나왔다고 그랬죠. 종합문제에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과표 아이고 했고 납세지 했고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나올 때는 골고루 이런 것들을 섞어서 종합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30배 시험도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나왔는데 정답 지문은 이 납세 절차 부분에서 제가 맨날 강조한 내용 등록면허세 결론적인 거다 이거. 그래서 맨날 강조한 내용이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답 고르기 쉬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396페이지 제1절 등록면허세의 의미 특징에서 의의를 보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또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또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한번 제끼시고 다시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공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여튼 출사표 던졌으니까요. 다시 이제 하셔야 되고 자 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힘내서 다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하기로 하신 분들 하여튼 제가 응원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올해 새롭게 또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갈등 오고 자 그럴 때 합격의 수많은 선배들도 그랬다 그렇게 합격했다 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시 한 편씩을 읊어드리는데 그 수강생분한테 제일 반응이 좋았던 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이번 순환에 읽어드리고 오늘 진짜 또 제일 반응 좋았던 시바타 도요 1번 할머니예요. 지금 돌아가셨죠? 100세 할머니가 시를 쓰신 그 시집에서 나온 시 하나가 또 수강생분들 중에 합격자 모임 모셔서 제가 흔들릴 때 어느 날 공부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그 어느 날 수업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시 듣고서 자기가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가끔씩 읊어드리는데 그 시는 다음에 자 순환에 읽어드리고 오늘 또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그 청취자가 인생은 TV에서 그랬구나.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주도에 사는 어떤 저 주부가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바다를 보면 잔잔하고 어느 날은 폭풍우가 닥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감이 되죠 여러분들? 어느 날은 다시 안 풀려 일이 그래서 계속 꼬여 불행 겹친다고 하나 불행이 많은데 또 겹치고 계속 오고 근데 어느 날은 또 뭐가 술술 잘 풀려 신호도 잘 풀리고 뭐 갈 때 뭐도 잘 풀리고 자 근데 어느 날은 또 안 풀리고 어느 시기가 있습니다. 또 불행은 항상 겹쳐서 오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기를 견디면 또 됩니다. 또 어떤 주부 수강생분 중에는 합격자 모임에서 저한테 이런 수강생분도 있었어요.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어떤 수강생분이 학원에 오셨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죠. 딱 굳은 표정으로 막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웃지도 않고 옆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수강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수강생이 합격자 모임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막 표정 밝아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우울증 때문에 삶을 끈을 놓아버리려고 하다가 우연히 어떻게
광고, 중개사 광고를 보고 뭔가 몰두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해서 그냥 학원에 등록했는데 처음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수업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내용도 안 들어오고 그냥 앉아 있기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앉아 있다 보니까 계속 내용이 조금씩 이제 귀에 들어오잖아요. 계속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전국모의사 보면서 뭐 잘했네 못했네 막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봐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시험을 한번 봤더니 이게 뭐야, 아씨 얼마나 자존심 상하네, 좀 더 한번 올려봐야지. 그래서 막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막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 말도 안 하고 그랬다가 다른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말문이 튀니까 막 별 얘기 다 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막 신나가지고 이제 하면서 공부도 하고 밥 먹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어느 날 공부하다 보니까 있죠,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밤새, 옛날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막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 자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있죠, 책 펴서 공부하다가 잠을 자고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면 안 되는데, 씨. 아, 그러면서 막 공부해야 되는데, 자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반대로 완전히. 그죠? 완전히 극복이 됐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굴곡이 있고, 여러분들, 견뎌내면 좋은 세상이 옵니다, 또. 자, 396페이지 등록면허세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제1절 등록면허세의 의미 특징에서 의미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요, 계산된 세금을 도하고 구,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대충 이제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특징 봅니다. 양가로 1번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였는데 등록면허세도 학자들이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합니다.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세이다. 여기만 밑줄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예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취득세 같은 면세점 규정 이런 거 없어요. 공짜로 안 해줘요, 등기 등록.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여기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여기 키워드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이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건데, 여기 어떤 건지,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29회 시험, 28회 시험 때는 또 지문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럼 여기에 의미가 어떤 건지 말씀을 이쪽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리고 형식주의 과세하고, 즉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뭡니까? 무관하게 과세되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등록관서에서 등기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요, 요거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자신있게 한번, 확률은 50%잖아요. 자, 찍어보세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네? 자, 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식 뷔페 같은 데를 좋아해요. 왜냐면요, 오전에 강의 끝나고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일 같은 거 있으면 원고 작업하다가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좀 쉬다가 힘을 충전해서 저녁 강의 이제 오거든요. 그럴 때 제가 저녁 강의 하려야 되는 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하려야 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에요. 10분, 15분 동안 저는 확 먹고 이제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한식 뷔페 같은 게 좋은 게, 거기는 가면은 선불로 되죠. 그리고 가서 음식이 차려져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만 해서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음식점 가면 뭐 먹을지 고민해야죠. 그 다음에 또 주문하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식 뷔페 좋아하는데, 하루는 한식 뷔페 갔어요. 단골 가는 곳인데 선불로 내고 밥솥을 딱 열었는데 밥이 없어요. 사장님, 저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더니, 아이고 죄송해요,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한 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30분 기다려요? 나 15분 만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 선불로 낸 그 밥값을
받고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지.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거예요. 등기가 없어요. 밥 못 먹었으면 당연히 돌려 받아야죠, 여러분. 또 봅니다.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근데 을 명의로 등기도 되고요.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다 했어요.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애초에 당초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자, 등기 말소되고 소유권 환원할 때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에? 왜 우물거려요? 자신있게.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 갔더니요, 거기 사장님이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오늘요 오곡밥인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곡밥이요? 좋죠. 밥을 3분의 1을 다 먹었어요. 3분의 1 남았는데 오곡인지 진짜 들어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세봅니다.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에요. 사장님, 아이고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이거 사곡밥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보세요, 여기 사곡밥이지. 진짜 사기를 치시고 말이야. 돈 아까 낸 거 돌려주세요.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랑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해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인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요. 밥 먹었어요? 안 돌려줘요. 밥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한다?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등록면허세입니다.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의 의미입니다. 또 박스를 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박스를 보니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요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 계산에서 물건 소재지 도하고 구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2번 행위세고 유통과세 하는 세금이고 응능과세,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고요. 물세입니다. 합산과세, 개별과세요? 개별과세입니다. 물건 깎아 개별과세하고. 동그라미 4번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시험에게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이에요.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고 정률세로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가 취득세와 다른 점 하나가 종량세, 정액세율도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그래서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의 요소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도 적용되고요. 등록면허세는 도세고 구세인 세금입니다. 397페이지 용어사전에서 등기등록을 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것은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어디로 갔으니까 제외해요?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하되. 다만 또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게 이제 29회 시험 때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요 과세되는 네 가지를 깔아놓고 나왔는데 이 네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요 28회 시험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18년도까지는 어떻게 17년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두 가지만 있었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두 개가 더 추가돼서 네 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9회 시험 전에 그랬어요. 자, 오지선다 문제인데 두 개 있다가 네 개가 됐으니까 문제 내는 게 딱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거 시험에 올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과세되는 네 가지 깔아놓고 한 가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1번부터 4번 만들어 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거 하나 집어넣고 제가 계속 문제 냈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 29회 시험 때 진짜로요. 정답도 5번 지문만 저랑 다르지 내용 5번에 정답이 있었던 것도 똑같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이 자기 자랑만 하고 막 그런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생이 강의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확신을 주고서 강의해서 시험에 잘 나오게 하는 기술자인데,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제가 뭐 이런 아주 겸손하게 강의하면서 뭐 이런 게 뭐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귀에 들어와 이런 게 나옵니다, 올해 막 이렇게 해야 하고, 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수많은 분석을 통해서 나온다고 제 노하우로 예측을 하고 나온다고 확신을 주고 얘기하고 나왔어? 그럼 또 자랑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대로 믿고 가면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공부하고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 그죠,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랑한다고 악플 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뭐 겸손하게 그러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 심리는 비슷해요, 출제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자, 그래서 4가지인데 또 이번 똑같이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4가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해요. 그런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쫙 편하게 읽어봅니다. 광어권 및 어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요. 이게 참고적으로 광어권, 어업권을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거든요. 취득세는 면제야.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차, 기, 항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취득세 또 과세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제 등록면허세가 과세돼요.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이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났어요.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등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가격 50만 원 과세하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4가지 경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2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 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 제2절도 중요합니다. 별표시 큼지막하게 여러분 하나 하시고요. 01번 납세 의무자인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 비춥니다.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랬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등록을 하는 자가 어떤 자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등록을 하는 자.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하는 자는 자, 어떤 자냐 그러면요.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배웠겠죠? 외관상의 절차 정당하게 등기 권리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 거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외관상, 외형상의 절차 정당하게 등기된 그 등기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 권리자예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요, 권자예요, 권자. 아직은 이제 민법에서, 공시법에서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 안 배우신 분들은 아직 개념이 낯서니까 편하게 한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소 등기할 때는 말소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설정자가. 그래서 맛배기로 하나만 예를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이거. 갑인한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자, 그러면 이 채무자고요.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채권자고. 자,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할 때 저당권 설정을 한다. 설정을 한다. 그러면 갑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채권자가 이제 저당권자가 됩니다. 저당권자가. 자,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은행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는 권자가 납세 의무자라며요. 그러니까 얘가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한다. 말소 등기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설정자니까 이 채무자, 갑이 채무자가 말소 등기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맛배기로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다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이제 계속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 X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02번 과세 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나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필기 좀 이따 하시고요. 제가 안 지울게요, 저거. 예. 여기를 봅니다. 등록면허세도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니까 과세 표준을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데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요. 부동산 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부동산 가액이고 저당권 설정 등을 할 때는 채권 금액이 되고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 과세 표준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미출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합니다. 이게 취득세랑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과세 표준 결정적인 차이점 둘 다 신고 납부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이렇게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이렇게 등록 당시 가액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한다. O, 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 똑같습니다. 등록자 신고했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얘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는 경우요.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는데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기역번부터 미음번까지 머리 글자를 따서 국, 수, 공, 판, 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자 무엇을 과세 표현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기역분도 미음번은 국수공판법 부잖아요. 취득세 과세 표현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현하는 경우인데 다만 우리가 지금 줄 긋는 거는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는 경우에서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쫙 밑줄이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밑줄이고요. 자, 변경된 가액 포인트입니다. 시험에서 한 2번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왔냐? 여기 봅니다. 시험에 몇 번 나오는데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했을 때 취득 당시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이 됐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1억으로 해야 돼요? 1억 2천으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이것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현한다. X입니다. 재평가 전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변경된 가액으로. 자, 그 다음에 왜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398페이지.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걸 과세 표현하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단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예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계산하느냐? 저당권 설정 등기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밑줄 쫙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것은
얘네들 네 가지 깔아놓고 다른 거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고. 자, 다음 중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있다.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 금액 과세 표준입니다.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우리 세법에서는 구별의 실익이 없어요. 근데 구별의 실익은 없는데, 근데 여기에 그냥 법률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실래요, 여러분들? 법률 상식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요. 가압류 등기 같은 것은 금전 채권이나 금전 채권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기 생산한 수단이고요.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를 보존하기 생산한 수단인데, 대표적으로 근데 채권 금액과 관계 있는 것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거예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걸 합니다. 이런 것도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역시 채권 금액 과세표준합니다. 제가요 다음 순환에 좀 더 법률 상식,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가압류 가처분과 함께 좀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일단 요거만,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나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채권 금액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등기 시, 부동산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OX요.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X입니다. 부동산 가액의 세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금액의 세율을 정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양가로 3번 보세요. 그 외 권리 과세 표준이요. 아직 이제 지역권이 뭐고 요역지가 뭐고 승역지가 뭐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순환에 또 보시면 될 거고요. 눈에 들어올 거고요. 저 아시는 분들은 편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계산하고요. 승역지 가액으로 바꾸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 표준해요. 시험에서 제가 28회 시험 전에도 이거 바꾼다? 뻔하다. 임차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임차 보증금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바꿀 거라고 했는데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래서 임차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월 임대 금액이 임대차 금액이 300만 원.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5천만 원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 200만 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건수위하는 과세 표준입니다.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자 이런 쫙쫙 밑이죠. 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함의 밑줄이요. 여기까지 쭉.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율을 정한다. 건당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됐고요. 자, 지금 됐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한번 쭉 살펴봤고요. 399페이지 제3절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등록면허세 세율 납세 절차 보고 또 우리 재산세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